제가 얼마 전에 결석을 깼거든요. 칼로 쑤시는 듯한, 찌르는 듯한 고통? 이 아픈 게 결석 때문이려나? 라고 추정을 해서 그렇게까지 아프지는 않고 빨리 깰 수가 있었어요. 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이 빨리 알고 덜 아프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의 경험담 공유드릴게요. 배가 너무 콕콕 쑤시는 거예요. 배꼽 밑에여서 저는 자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궁에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산부인과도 갔다 왔어요. 근데 별 문제가 없대. 그래서 근데 막 꿀렁꿀렁 하는 것 같고 뭔가 막 아픈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있다가 최근에 계속 굉장히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계속 차서 막 트름이 계속 나오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근데 정말 과자 하나만 먹어도 계속 가스가 차. 트름 막 나오려고 그러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소화기관이 왜 이렇게 망가졌지? 근데 원래 위장도 별로 안 좋은 편이어서 내 위장이 진짜 썩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배꼽 밑에가 콕콕콕콕 쑤시는 게 더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나?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괴롭거든요. 내시경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전 너무너무 싫어서 대체 어디가 문제길래 또 이 몸이 고장이 났나 하는데 자려고 누웠는데도 응급실을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배가 쑤시더라고요. 그냥 쑤시는 게 아니라 평소의 복통과는 다른 찌르듯이 뱃속 어떤 깊은 부위에서 굉장히 강하게 찌르는 듯한 고통? 그냥 뭐 배가 아프고 배탈이 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 뭔가 칼로 쑤시는 듯한 찌르는 듯한 고통? 찌릿찌릿하면서 아픈 게 이건 진짜 응급실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가 다행히 그래도 밤에 병원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조금 낮아서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콩팥에 작은 돌이 있다라고 했었고 크지도 않고 위치도 좋아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럴까라고 계속 반추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안 가고 비뇨기과로 간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여자가 비뇨기과에 갈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신장결석 깨는 전문 병원이 있어서 이 검사를 해야 되고 이걸 해서 깨고 나서 또 검사를 해서 이게 빠져나간지 봐야 된다. 큰 맥락은 그거였어요. 그 깨는 거에 누웠는데 이게 내시경을 넣고 그런 게 아니라 체외 충격파로 깬대요. 그래서 밖에서 충격을 줘서 뱃속에 있는 돌을 깬다? 되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어딘가에 누워서 근처 부위에다가 젤 같은 걸 바른 다음에 딱딱딱딱 계속 소리가 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등에 철판을 대고 거기 뒤에다가 몽둥이를 휘두르는 느낌? 내가 맞고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아픈 건 아닌데 그 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딱딱딱딱 소리만 나고 괜찮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되게 또 아파요.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는 이런 소리 같은 느낌? 비뇨기과에서 그런지 간호사분들도 남자분들이 있고 의사 선생님도 남자여서 이게 그냥 배를 보이는 거니까 그 정도로 민망하진 않지만 사실 약간 민망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검사 받고 한번 깨고 다시 한번 검사 받고 이게 총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프면 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체외 충격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약을 먹어요. 항생제랑 진통제 이런 게 엄청 센 게 들어가는 거래요. 제가 하필 그때 부비동염이라고 그 염증이 여기 얼굴 빈 공간에 생기는 그것 때문에 막 기침이 나는 때였거든요. 코로나인 줄 알고 검사도 받아봤는데 코로나는 아니었고 자꾸 기침이 나가지고 부비동염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결석 깬 것 때문에 또 약을 먹어야 돼서 물어보니까 결석은 몸 속이다 보니까 훨씬 더 센 약이어서 이거만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게 체외 충격파 쇠석기로 한 거고요. ESWL 요로 결석인 건데 콩팥 안에 있을 때는 안 아프다가 이게 내려오면서 아픈 거래요. 콩팥 안에 있던 조그마한 돌이 조금 커지면서 이 요로를 따라서 내려온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관을 긁고 이게 못 내려가니까 통증을 주는 형태다라고 했고 치료를 하고 나서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해서 하루 3리터 물을 먹으라고 해서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물을 많이 먹어본 게 처음이었고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화장실을 많이 가는데 확실히 그거 덕분에 또 빠져나올 수 있던 거고 이게 돌멩이가 크기가 있으니까 체외 충격파를 해서 돌멩이를 쪼개는 거예요. 뭉쳐져 있던 게 쪼개지면서 가루들이 요로에 있는 거니까 이 가루들을 내려보내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이거 하고 나면은 소변에 피가 나오는 경우도 많댔는데 다행히 저는 그렇지는 않았고 여자여서 그걸 하고 나니까 이게 자궁 근처여서 그런지 약간의 하혈을 하더라고요. 이게 충격을 주는 거니까 그 몸 안에 상처를 낼 수 있으니까 항생제를 먹게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먹고 또 소변이 나와야 되니까 그 관에 있는 돌멩이가 내려오기 위해서 줄넘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저희 집에는 트램폴린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열심히 트램폴린을 또
뛰었습니다. 사실 이 요로결석, 신장결석 얘기를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아픈, 애 낳는 것보다 아프다라는 말도 있대요. 저는 애도 낳아봤지만 사실 애 낳는 게 훨씬 아프긴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막 심각해지기 전에 그래도 다행히 간 편이어서 미리 예방하시려면 물을 충분히 진짜 많이 드셔야 되고, 근데 저도 일 있고 나서는 좀 한동안 물 먹다가 또 다시 좀 평상시 물 섭취량으로 회귀하기는 하던데, 절대 물 많이 드시고, 또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이렇게 찌르듯이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 빨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픈데 돈 없다고 수술 안 했다가 더 커져가지고 진짜 난리 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실제 그런 분들 있대요. 이게 의료보험이 돼도 이렇게 비싼데 의료보험 안 되시는 경우에는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없어서 수술 못 받고 참다가 더 심해져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고, 이게 이렇게 결석이 있을 때에는 몸에 가스가 또 많이 찬대요. 이게 몸은 다 상호 유기적이어서 제가 이렇게 막 가스가 차고 막 트름이 나오고 했던 게 이 결석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뭔가 막 배가 막 아파, 콕콕콕콕 쑤셔. 근데 내가 생각해봤을 때 물도 많이 안 먹었고 신장에 결석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거나, 다른 병원에 가봐도 산부인과 가보고 뭐 위장 쪽 가봐도 별 문제 없다 하면은 결석을 의심해 보시는 것도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거 깨는 과정보다 이게 깨졌는지 확인하는 그 조영술을 할 때 제가 간 곳은 이 손에다가 링거를 놓고 굉장히 센 압력으로 주사를 놓으시는데 그게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전 그것 때문에 또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링거로 가면 한 방울씩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급하게 확 주사기로 밀어 넣던데 그 혈관의 압력으로 그 액체가 강하게 들어가는 게, 우리가 보통 주사는 이제 근육 주사잖아요. 근육에다가 놓는데 이 혈관에다가 탁 주사를 강하게 놓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전 진짜 이제 물 많이 먹어야지라는 강한 다짐을 했고, 결석에 대한 1시간짜리 다큐 이런 것도 챙겨봤거든요. 미리 관리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응급실로 갔다가 오히려 대학병원에는 이거 깨는 곳이 없어서 24시간 요로결석 깨는 전문 병원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결석인 것 같으시면 오히려 그런 병원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담 말씀드려봤고요. 돌멩이가 빠졌는지, 요로에서 그 조영제, 하얀 액체가 잘 내려오고 있는지 어디에 막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이게 잘 안 내려와 있으면 결석이 아직 있다라고 보고 체외 충격파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갔을 때 검사 한 번, 체외 충격파 한 번, 일주일 뒤에 검사 한 번,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